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볼까 싶은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 드려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상 최고치입니다. 3,288포인트, 오늘은 3,292포인트까지 찍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지수 정말 많이 올라온 걸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0.4%가 상승한 시장, 0.4에서 0.43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상승은 지금 400종목이고요. 그리고 하락은 455종목으로 역시나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480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860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방송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어제도 똑같았습니다. 시장은 올라왔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거죠. 그 말은 시장 참여자들이 종목을 제대로 잡지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올라가지만 내 종목은 안 올라가요 하는 소외되는 그런 흐름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외국인들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수급을 보게 되면은 꼬여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매수 조금 해놓고 계속 팔고 그전에도 많이 팔고 조금 사고 팔고 사고 계속 우리가 수급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팔아내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사면 외국인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즐거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시장이 이렇지만 갈 종목은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올라갈 종목은 당연히 올라갈 거기 때문에 사놓으면 득볼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방식은 그래요. 누가 좋다더라, TV에서 좋다더라, 또는 주변 사람들이 좋다더라. 내가 찾기 쉬운 뉴스, 보기 쉬운 뉴스만 찾아다닌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아마 경제방송 오늘 하루 종일 보셨다면 세간을 뜨겁게 하고 있는 테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죠. 카카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카카오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상향으로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7만 원 찍고 지금 오늘 약간 빠지고 있지만 어찌됐던지 간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조정이 매수의 기회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거 17만 원이지만 20만 원 넘어갈 것이다. 카카오 앞으로 갈 것이다 분위기 정말 쉽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도 쉽죠. 누군가에게 카카오 괜찮은 기업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괜찮은 기업 맞지? 너 카카오톡 쓰고 있지? 카카오 택시2 쓰고 있지? 카카오 티맵, 뭐 쓰고 있잖아. 다 쓰고 있잖아. 그러면 앞으로 날아갈 거 뻔하잖아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득도 쉽지, 올라가 있지, 샀으면 수익 날 것 같지, 배는 아프지,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카카오를 추천한다. 카카오를 좋다라고 한다면 안 삽니까? 삽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몰려다니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은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길목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올라갈 걸 미리 알고 사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걸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 그리고 제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분야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제발 상담 좀 그만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NHN 보도록 할까요? NHN 지금 어떻죠? 5.2%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가 나쁜 기업인가요? 좋은 기업인가? 제가 뻔하다고 사놓으면 돈 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부 다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뉴스에서 좋다는 뉴스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추천하지 않았었어요. 왜? 설득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좋다고 말을 해도 하루하루가 무섭게 저희에게 상담이 옵니다. NHN 정말 괜찮은 기업 맞나요? 이거 사도 괜찮은 거 맞나요? 이거 정말 괜찮나요? 괜찮은 걸 괜찮다고 하지 안 괜찮은 걸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올라가는 거 뻔한 걸 잡아놓으면 지수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던 컨텐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컨텐츠 관련주죠. 역시나 컨텐츠 관련주 넷플릭스가 지금 한국에 상륙되어 있고 디즈니까지 상륙하려고 하고 지금 컨텐츠 투자 시장 너무 활짝 열려 있다. 그리고 최근에 7월에 킹덤 지금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넷플릭스와 컨텐츠 관련주 다시 한 번 더 부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은 컨텐츠 관련주는 실적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힌트를 컨텐츠 관련주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제가 힌트 드릴 때 CJ 관련주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CJ ENM. 밑에 바닥에 있을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찾지 않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만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때 샀다면은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얼마가 되었을까요? 지금 벌써 30%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죠. 왜 이런 거 안 사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나 제가 시금력 파트 관심 가져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보여드렸던 농심. 농심도 보면은 시금력 파트 관심 가지세요. 사놓으면 올라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드려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에이 설마 지금 TV에서 아무도 좋다고 안 하는데 저런 거 사서 진짜 올라갈 거야? 올라가잖아요.
그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제가 분석도 다 해드렸습니다. 돈 잘 벌고 있는 회사고 앞으로 유망한 회사고 코로나 이후에도 수혜를 받을 기업이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 뻔합니다. 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분석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자꾸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CJ ENM 지금이라도 살까요? 그런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살까요? 하는 거예요. 진작 사야죠. 왜 이거를 지금 삽니까? 지금은 또 다른 걸 봐야죠. 올라갈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곧 대선이 일어납니다. 대선 테마 관련주, 역시 정책 테마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 역시 정책 관련주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증시랑은 상관없이 정책 테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 테마 어떤 게 나올지 뻔합니다. 지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뭘까요? 지금 남녀 젠더 갈등도 분명히 있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저출산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거 해결하는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청년 일자리, PC방 알바 구하는데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합니다. PC방 알바를 구하는데 서류가 100개나 들어온대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일자리가 지금은 확실히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 말은 어때요? 일자리를 위해서 또 정책이 나올 게 뻔하다라는 거죠. 자,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어떤 종목이 하나 급등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죠. 왜요? 소형 모듈 원전. 그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원전 관련주. 지금 탈원전 때문에 뭐 안 된다. 또는 탈원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개발할 것이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다음 대선에 나올 사람들 어떤 이야기 할까요? 신재생에너지 이야기 안 할까요?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최근에 오늘 이야기 나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앞으로 5G가 아닌 6G에 2천억을 투자하겠다라고 합니다. 왜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5G는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6G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G가 떨어지고 나면은 6G 때문에 올라갈 때 득을 보면 된다. 5G 관련주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또 전기차 관련주들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섹터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식음료 파트 아직 끝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있죠. 저는 그런 무시하는 곳에서 돈을 법니다. 그런 걸 잡아야 돈이 벌리는 거예요. 왜요? 남들이 또 좋다고 달려들 때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카카오 미리 사서 비싸게 팔아야죠. CJ ENM 미리 사서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섹터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또 힌트를 드린다면은 보안 관련주 끝난 것 같죠?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카카오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전자상거래 쪽이라든지 뭐 플랫폼 기업들 인수하겠다라고 하는데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주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꼭 카카오를 쫓아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컨텐츠 관련주뿐만 아니라 그런 테마를 우리가 미리미리 예측한다면은 지수가 웬 말입니까?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내 계좌는 항상 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바이 사놓고 웨이트 W 기다린 다음에 셀 수익 날 때 팔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랑 같이 그냥 사놓고 기다려서 수익 봅시다. 왜 자꾸 따라다니십니까? 그러면 계좌는 무너진다는 걸 명심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또 어떤 종목에 지금 따라 붙으셔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또 한번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고쳐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또 상담을 또 진행해 볼 테니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동양철관이요. 동양철관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815원에 비중은 15%예요. 네. 제가 따라 붙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 아까 드렸죠, 그죠? 네. 네, 좋다고 하니까 이거 사셨죠, 그죠? 좀 다른 것보다는 못 갔길래 전기 철강 쪽길래 샀는데요. 방송 보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죠? 네. 제가 1월 달에 스틸 관련주, 철강 관련주, 철관 관련주 미리 잡아놔라라고 그렇게 크게 외쳤었어요. 1월 달에요. 네. 철강, 스틸, 철관, 포스코 관련주 전부 다 날아가게 되었다. 왜? 철강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철강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타이밍은 사기가 안 좋았던 시기인데 사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거는 물렸다라고 봐야 되는데 당장 철강 테마라든가 원자재 테마가 끝이 났는가라고 하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좋아진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철강 가격이 올라갈 건 사실이나 비싸게 사게 되면은 어차피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 올라가게 되면은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좋은 가격에 사야 돼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무조건 좋은 가격에 사야 돼요. 그 말은 동양철관을 좋은 기업은 맞으나 좋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고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네. 어쩔 수가 근데요,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기다리셔야 되고요. 얼마- 1,600원이나 1,400원까지 혹시나 밀릴 수 있는데 저 정도까지 밀려 내려간다고 해서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1,600원짜리에서 버텨준다면 추가 매수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매수가랑 큰 차이 없거든요. 네. 근데 1,400원까지 뭐 일시적이든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떨어진다면 저는 그때는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연말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연말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을 금리 인상으로 막아내게 되면은 동양철관 얘도 더 크게 가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오면 본전이라든지 약수익에서 정리하고 나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철강 가격과 원자재 쪽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셔야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가겠죠 이런 기업 아닙니다. 네. 그러면 네. 제 가격은 안 올라오겠어요. 뭐라고요? 제 가격에 네. 팔아주면 어떨까 하고요. 제가 신내림을 좀 받으면 그거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신내림이라고 아세요? 점집 가면 신내림 와 이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무당들 하는 거. 예, 제가 신내림 받으면 그런 거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맞춰드리긴 힘들어요. 전문가는 전문가일 뿐이지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전까지 올지 안 올지는 그 뒤에 흐름을 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아직 재료가 죽지 않았으니 한번 움직일 수 있겠다. 그 움직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걸 하자라는 거예요. 제 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진인사 대천명 해보세요. 진인사 대천명 따라해 보세요. 잘 안 들려요. 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있는데 안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나머지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 주식은 내가 할 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움직일 때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 대응을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할 것만 잘하자. 올라오는 것은 얘가 움직이기 나름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00원 추가매수 없이 나올 수 있고 1,400원대가 되면은 추가매수가 필요한 내가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만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 한타 1,80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한탄 1,800원에 20%요? 예. 이거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계속 적자였는데 아마 올해는 좀 흑자로 그 밀 가격 뭐 이런 거 오르기 때문에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해가지고 잡아봤습니다. 주식은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만 기대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 그리고 저 수급도 보니까 단일 계좌에서 좀 많이 들어온 흔적이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수급이요? 예. 수급 뭐가 들어와요? 그 저번에 상한가 친 날 그 단일 계좌에서 단일 계좌에서요? 대량 예. 아, 대량을 했어요? 그 단일 네. 계좌가 주식 못하는 사람이 어쩌려고 따라갔습니까? 주식 못하시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주식 한 번도 안 하다가 계좌 열었는데 그날 어우 상한가 간에 따라가야지 하고 단일 계좌에서 그냥 돈 확 막 넣으신 분이 어떡하려고요? 그게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세력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주먹구구라고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주먹구구. 주먹구구. 주먹구구식으로 주식을 하시면은 절대 돈 못 벌어요. 정확하게 분석이 된 거 지금 단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밀 가격이 오르니까 앞으로 적자인데도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요? 왜요? 아직까지 좋아진 게 흔적, 힌트 아무것도 없고 적자가 더 심해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나 환기 종목이라고 딱지가 붙어버렸습니다. 노란 딱지, 경고를 먹은 거예요. 이게 노란 딱지가 붙으면은 거래소라는 곳에서 노란 카드를 줍니다. 우리 축구 경기에서 노란 카드 주면 어때요? 아이고 잘했어 느낌입니까? 잘못했어 라는 느낌입니까? 잘못됐다는 느낌이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노란 경고를 먹은 차트예요. 거기다가 지금 회사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거기서 어떤 기대를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대할 만한 것이 저는 별로 없다 생각이 들고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건 절대로 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걸 매수하셨다라는 거죠. 왜?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지금 그냥 기대만으로 사신 거예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건 맞으나
사람들이 기대를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 차트를 보고 이 종목을 보고 노란 딱지까지 먹고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에 어떤 기대를 할까요? 이 종목은 지금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시청자님께서 어떤 희망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걸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다 공감을 하고 이걸 사야 되겠다 생각하기 전까지 주가가 움직이기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이 기업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안 삽니다. 일단 들고 있는 것도 저는 별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식은 돈 버는 것보다 내 돈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건 공감하시나요? 그럼 손절해야 되나요? 네, 저는 1,700원 무너질 때 차트상 손절하고 빨리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이런 기업이라 하더라도 반등이라든가 일시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움직임이 나온다 하면은 저는 큰 욕심 없이 1,900원에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시고 확실한 증거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기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NHN을 71,000원에 20% 샀는데 오늘 조금 팔긴 팔았는데 이걸 더 들고 가야도 될 건가 싶어서. 이거 왜 사셨어요? 멘토님이 그거 기다렸어요, 그 말. 좋다고. 너무 뿌듯합니다. 이럴 때 제가 전문가 일을 하면서 감격스럽고 약간 뿌듯함을 느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또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줬구나. 주식이 이런 거라는 걸 깨닫게 해줬구나. 이런 걸 저는 좀 보람차게 느끼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저만 방송에서 추천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좋다, 전문가를 저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송의 유혹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NHN 저만 좋다고 할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그거를 이렇게 또 매수를 하고 기다리셨다는 것은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시청자님의 안목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목을 앞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식을 모르더라도 사람 보는 안목은 있으시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네. 일단 어쨌든 수익 나니까 기분 좋죠, 그죠? 증시가 안 좋고 남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는 수익 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오늘 매도 잘하셨고요. 요거는 지금 아직까지 끝난 것 같진 않아요. 저는 NHN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위로 지금 우상향 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매도는 잘하신 거 맞습니다. 원래 수익 날 때 매도하는 건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잘 판다는 개념은 없어요. 수익만 잘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매도하셨고 나머지로는 85,000원에서 9만 원 사이가 이제 매물이 좀 많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뚫어내는지 뚫어내지를 못하는지 좀 체크 한번 해보고 못 뚫어내면 가져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맞아요. 비중을 또 줄이시면 돼요. 어차피 떨어지면 또 사면 되니까. 좋은 기업인 거 아니까 싸면 사면 되잖아요. 그죠? 네. 예, 왜냐하면 우리는 내려갈 때 수익이 안 납니다. 내려갈 때 물리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는 건 피해야 되니까 현금화 시켜서 내려가면 또 사면 되니까 여기서 매도하는 걸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기서 안 가면은 이제는 매도가 좀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9만 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10만 원 이상으로 그냥 수직 상승하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85,000원, 9만 원짜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겠죠. 그죠? 85,000원에서 9만 원 사이를 볼 때 어느 정도 기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요. 네, 그거는 지금 이 상담 한 번으로 제가 뭐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NHN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올라가고 나니까는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게 왜 올라간다고 생각했는지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수익 나고 있으니까 좋아가 아니라 다시 한번 방송을 돌려보면서 NHN을 제가 왜 좋다고 했는지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은 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다른 기업으로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의 사랑에 빠지지 마라 하는 게 우리는 NHN 말고도 올라갈 기업 지금 저는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배우세요. 아시겠죠? 지금 이거는 85,000원, 9,000원, 9만 원 이 자리를 뚫지 않는지 체크 한번 해보면서 뚫으면은 더 가져가고 아니면 수익 중이니까 매도하셔서 마무리 지으셔도 괜찮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엑시콘이요. 엑시콘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5,300원에 50%.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예. 사신 이유는 좀 있으실까요? 이유는 주식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방송 보다가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 장기주, 소부장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소부장은 뭐예요? 소재, 부품, 장비. 소재 부품 장비 알고 계시네요. 예, 그거. 4월에 매수하신 건가요? 예? 4월에 매수하셨어요?
4월인지 3월인지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왜 그런 질문 드리냐면은 아까 이 NHN 들고 있으신 분하고 상담했을 때 다른 분들도 추천 많이 할 텐데 뭐 이것저것 좋다는 거 되게 많을 텐데 제가 네.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사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예. 이거 사실 때 제가 NHN 좋다고 계속 이야기했던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바로 종목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못 본다라는 거죠. 좋다는 걸 좋다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에 카카오 핫하죠, 그죠? 예. 카카오 핫한 거 알고 계세요? 네, 예. 주가도 핫하고 여기저기 핫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좋다고 하는 사람 더 많을 거예요. 왜? 설득하기 쉽잖아요. 예. 카카오 안 좋다고 하면은 몰매 맞을걸요. 저도 카카오 많이 쓰거든요. 오늘도 썼고요, 분명. 예. 그래서 카카오는 나쁜 기업입니다라고 말하면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매장당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좋은 기업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견이 없어요. 그 말은 어때요? 이런 거 추천하기가 더 쉬워요. 근데 엑시콘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실적도 많이 좋아졌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추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나가는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보고 안 좋다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는 말은 이런 거를 추천 받았다고 해가지고 꼭 사야 되는가? 저는 위에 올라온 기업들, 비싼 기업을 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비싼데도 추천을 하기 때문에 더 가겠지라는 기대감에 비싸다고 보질 못하는 겁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은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고 한 건까지는 좋은데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반도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약간 생산 차질이 계속 생기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기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하반기에 풀릴 거라고는 하지만 그 전에는 주가가 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는 말은 얘는 지금 주가가 밀렸을 때 12,500원 밀리게 되면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좋은 기업이지만 내가 사서 수익을 보려고 15,000원에 산다면 좋은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나한테는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주식을 기업을 선정 잘하는 것보다 가격을 선정 잘하는 게 100배, 1000배, 10,000배 아니요. 그게 전부입니다. 주식은 가격 선정이 전부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엑시콘 좋은 기업 잘 잡으셨는데 15,000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수익 날짜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이 자리는 12,700원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역시나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을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돈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또 어디서 빌려서 갖고 올 수는 없으니 계좌 내에서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할 자금을 여기서 미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되면은 12,500원짜리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 저는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반도체 지금 하반기에 좀 더 이렇게 풀릴 거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스마트폰 출고량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쪽이 엮이면은 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장으로서는 우리가 12,500원을 주시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지면은 비중을 줄이자라는 의견과 안 무너지면 들고 가서 본전에서 나오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번 매매하실 때는 누가 뭐가 좋다고 하든지 간에 싼지 비싼지를 확인 한번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자, 다시 한번 문 여쭤보겠습니다. 전화 뭐 안 받으시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지금 혹시 여보세요? TV로 보고 계셔가지고 딜레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전화로만 저랑 이야기할게요. 자, 만약에 통화가 연결 제대로 안 되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뭐라고요? 전화가 따블리면 올릭스 좀 궁금했어요. 올릭스요? 네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47,000원에 10%입니다. 47,000원에 10%요. 네네. 일단 올릭스는 제가 상담 많이 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올릭스 기업 안 좋다라고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TV를 보시면은 재무제표를 띄워놨는데 2018년 적자가 82억입니다. 그리고 2019년 151억, 20년에 160억, 그리고 올해는 적자 180억 예상을 하고 있어요. 돈을 회사인가요? 가면 갈수록 돈을 잃고 있는 회사인가요? 네? 네, 뭐 대화를 좀 하지 않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대화 없이 그냥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0억까지 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건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테마가 어떤 테마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백신, 우리 mRNA라고 하는 그런 백신 관련주로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RNA 간섭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 백신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한번 급등을 했고요. 거기서 무상증자를 통해서 거래량 활성화를 좀 시켰고 그리고 요즘에 다시 백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백신 우리나라가 위탁 생산할 수 있다. 한다. 그런 이야기 나온다. 가운데다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퍼지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주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을 때 뭐 해야 되는가? 좋은 기업이 아니니까 장기 투자는 금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 이제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다시 증식하고 있는 부분들, 다시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한 달 이내로 본전 이상 한번 올라와 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니까 그냥 보유하셔서 본전 이상에서 매도하시는 것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제가 지금 종근당 홀딩스에 네. 11만 3,500원에 18%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지금 그러니까 주식을 시작한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4월에 시작하셨어요? 네네. 책 보고 방송 보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시드머니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 오래 가니까 좀 힘들어가지고요. 비중은 뭐 기분이 좀 나쁘셨나요? 아니요. 예, 비중이 조금 20%면 20%인데 왜 저렇게 비중이 좀 저렴됐을까? 네네네. 예, 어쨌든 비중을 맞추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네.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횡보인 것 같아요. 네. 뭐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으면은 기다리지를 네. 못해요. 네. 근데 저는 주식을 할 때 기다림이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기다리지 못하면 주식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제가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하면 저는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누구와 처음 만난 사람이든 고수든 간에 주식을 제가 대화를 나눈다라고 했을 때 야, 문현지 멘토님 주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면 저는 무조건 기다림이라고 그래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농사와 같은 거거든요. 씨를 뿌리면 바로 뭔가 나오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가만히 냅두면 되나요? 아니면 잡초도 좀 뽑아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가꿔줘야 되나요? 네, 갖고 줘야 돼요. 맞아요. 주식은 그거예요. 지금 여기 씨를 심으신 거거든요. 네. 제가 보니까 회사가 500억의 영업이익에서 800억, 900억 지금 거의 다가가고 있는 거 보니까 영업이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비옥한 땅인 것 같아요. 아, 나쁘지 않잖아요.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방금 봤던 올릭스는 적자가 점점 커지는데 얘는 어때요? 흑자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네. 나쁜 기업입니까? 좋은 기업입니까? 좋은 기업이. 좋은 기업에 일단 씨를 뿌리셨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는 수익으로 나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냅두면 됩니까? 아니면 뭔가를 해줘야 될까요? 해줘야겠죠. 해줘야 돼요. 떨어진다고 했을 때 좋은 기업이 가격이 떨어지면 어때요? 나쁜 건가요? 아니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기회가 되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떨어지면 무서워할 게 없으니까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자리만 체크하면 되고요. 올라오면 팔 자리만 체크해놓고 놔두면 알아서 지가 수익 날 종목이에요. 아, 투자를 뭔가 자꾸 샀다 팔았다 이걸 봤다 저거 봤다 이러 아니에요 그게. 그냥 기다리면서 수익을 내는 아주 즐기면서 여유 있게.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맨날 모니터에 이렇게 눈 뻘개져가지고 모니터 붙여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인가요? 아니면 어디 여행 다니면서 주식 한번 떡 보니까 아이고 올랐네 돈 벌었다 오늘 내가 밥 쏠게 이런 느낌입니까?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럼요. 여유 가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유롭게 하세요. 잘하셨어요. 지금 잘 잡으셨고 이렇게 배우시고 공부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비중도 적당하시고 나쁘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 저는 9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보거든요. 추가 매수요. 아,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안 내려오면 알아서 수익 날 거고 내려가면 9만 원 사줘야 수익이 더 잘 낼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9만 원까지 내려가면 아이고 잡초가 났네 하고 뽑아주면 되는 겁니다. 추가 매수 해주시고 올라올 때 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따로 정하지 않고 수익을 한 10%에서 20% 정도만 보면은 충분한 기업일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보세요. 기다리시고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어떤 게 많으십니다. 궁금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저 유인태 뉴인텍이요? 예. 네. 4,100원에 20%요. 4,100원에 20%요. 예, 예. 굉장히 위험한 종목을 잡으셨네요. 아, 네? 위험하다고요? 예. 아, 그러니까 이거요. 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네. 이거 크게 이렇게 해갖고 그냥 뭐라 그럴까 내가 코너 이름을 모르는데 하여튼 들어보니까 네. 상당히 괜찮다 해서 네. 근데
제가 다시 이렇게 보니까 네. 외국인 지분도 없고 거래량도 없고 걱정이 좀 돼서 네. 전화 드렸어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명언은요. 남 탓하지 말아요. 아, 예, 예. 네, 내가 샀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내가 샀는데 지금 불안해요. 그죠? 네. 그 왜 그러냐면 내가 몰라서 그래요. 네. 내가 그 아는 길을 가면 어때요? 뭔가 우리 운전을 하더라도 내가 잘 알고 있는 길을 가면은 조금 잘못 들어가더라도 여기서 어떻게 가면 된다는 대처법이 나오죠. 그죠? 네네네. 근데 내가 아예 정말 생판 모르는 길을 가게 되면 어때요? 뭔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맞나? 저거 아닌가? 무섭지 않나요? 네. 주식은 아는 만큼 대응도 잘 짜지고 수익이 나게 되어 있는데 모르면 맨날 모든 종목이 다 무서워요. 삼성전자도 무섭고 카카오도 무서워요. 알아야 돼요. 주식은 일단 뉴인텍이라는 기업도 알아야 되겠지만 주가의 움직임도 알아야 되고 차트도 알아야 되고 거래량도 알아야 되고 시세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수급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외국인들 중에서 뭐 코 묻은 그 동네 그냥 어디 저 학생들이 그냥 돈 모아서 사고 있는 건 어떡하려고요. 수급을 우리가 그렇게 그냥 막 이거 외국인 사면 무조건 좋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외국인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4대주의 끝났잖아요. 옛날 조선시대나 4대주의 하는 거고 지금은 우리나라 증시 우리가 알아서 잘 해야죠. 그죠? 수급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기업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심하다고요? 변동이요? 변동이 심해요.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이 되게 심해서 제대로 팔지 못하면 물려버리고 밑으로 빠졌을 때 제대로 대응 못하면 손실이 엄청 커지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기다려서 뭔가 편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말은 이런 자리는 어때요? 변동을 좀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요동쳐도 내가 뭔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기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께 위험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걸로 수익 내라고 하면 내죠. 근데 시청자님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을 들고 있지만 손절 자리를 타이트하게 정해드릴 겁니다. 지금 3,300원 자리가 무너지면 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테마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안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테마는 이거 수소차라든지 자동차 테마 쪽이 엮여 있어가지고 자동차 하반기에 다시 풀린다는 이야기 많아서 다시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3,700원 약간 여유가 있다면 손절을 크게 하실 마음만 좀 있다면 3,600원짜리 손절 라인 잡아야 돼요. 그럼 10% 손절해야 됩니다. 네. 그런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다면은 3,600원까지 좀 버텨보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버텼을 때 반등 나오면은 그냥 수익 내고 빨리 4,500원이든 4,200원이든 반등 폭을 보고 빨리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최근 움직임 보니까 반등 한번 나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4,500원 이상에서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아, 네. 그리고 공부를 좀 하시고 방송에 좋다는 거 무턱대고 그냥 사지 마세요.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제가 좋다는 종목을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적극 말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요. 아, 예. 네, 그렇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위즈코프를요. 네. 친구가 위즈코프요. 예. 위즈코프를 무상 증자한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한번 사보자 그래서 샀는데 네. 아이고 지금 막 너무 많이 떨어지고 하길래 겁이 나가지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6,830원이고요. 네. 10%요. 10%요? 예. 주식 하신 지는 얼마 되셨을까요? 한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예. 주식 시장에 떠도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예. 그 우리 인생에서는 친구 따라 강남 가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주식은 친구 따라 깡통 찬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주식을 예. 추천해주는 사람도 추천받는 사람도 실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주식하는 분들께 항상 주변에 추천하지 마세요. 누가 추천하더라도 사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뭐 실례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보다는 훨씬 더. 예, 많아요. 네. 예, 예. 지금 이거 돈 잘못되면 이제 돈 모으기가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요? 저야 젊으니까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 그럼요. 예, 그러니까요. 돈 좀만 예, 함부로 날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가져가야 될지. 가져가지 마시고 예. 가져가지 마시고 일단 요거 지금 제가 가격 정해 드릴게요. 예, 예. 5,900원짜리가 만약에 무너지잖아요. 예. 손절하시고 주식 그냥 아예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주식을 5,900원 못하면 예, 돈 예. 뺏기는 시장이에요. 그냥 돈이 우리가 예, 지금까지 은행에 돈 넣으면 지켜주잖아요, 돈을. 그죠? 은행이 예, 내 예, 원금은 건들지 않아요. 예, 이자를 예. 조금 줄 뿐이지. 근데 여기는 원금 다 날아갈 수 있어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뭐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돈은 돈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정말로 내가 공부를 해서 내 돈을 내가 굴릴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무상증자가 뭔지는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주식 공짜로 준다고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요거는 예.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는 이런 상담할 때마다 이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아, 그럼 이거 그냥 매도 해버릴까요? 5,900원이 무너지면 바로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요거 무상증자 이슈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올라가면은 본전에서 빨리 예. 정리하시길 바라고, 정리한 다음에 아. 주식 안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 친구분도 하지 말라고 오히려 말려주면 앞으로 고마워할 거예요, 친구가. 예, 예. 예, 친구한테 아, 이거 조금 친구가 뭐 올라가면 사자면 아니 주식 하지 마 이러세요. 아시겠죠? 그냥-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뜯어 말리세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